다음에 우리가 식품위생법 관련 법령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기본 내용을 말씀드렸고요. 앞으로 식품위생법 관련 법령은 살펴보면은 식품위생법에 식품위생법 제49조가 중요하죠. 그 다음에 49조 2가 중요합니다. 식품 이력 추적 관리 정보의 기록 보관이라는 게 중요하다. 정보 연계에 관한 기록 보관 등의 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게 언제냐면은 올해 5월달에 했고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시행령 45조에 권한도 지방청장에게 위임을 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정부 부처의 중앙부처로서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모든 업무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게 위임됐다 말씀드리고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등록 신청하는 방법도 아주 세부적으로 만들어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도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1을 갖다가 개정해가지고 의무화를 하도록 했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 등록기준 권한의 위임위탁도 이 관련 법률에 따라서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이 다 되어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식품 이력 등록에 관한 내용은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우리 청에 가서 아까 가까이 있는 데입니다. 대한민국의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몇 개입니까? 6개가 있습니다. 다 지방에 있습니다. 가서 문의하시면은 친절하게 답변을 해 주실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가 있습니다.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이력 추적 관리 기준이 잘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걸 읽어보시면은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있습니다. 이걸 읽어보시면 심사는 기준은 어떻고 조사평가는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표시는 어떻게 하고 등록번호는 어떻게 부여를 하고 부착은 어디 하고 그 다음에 정보 연계에 대한 사항도 있고요. 소비자 정보 확인 사항도 있고요. 기록의 장석 방법 그리고 성번호 부여 절차까지도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더 알고 싶으면 아주 이걸 보시면 아주 편하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식품 이력 추적 관리 제도에 대해서 아까 맨 처음에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사항이다. 개방화 시대에 우리나라가 부강되고 우리나라가 식품 안전 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식품 이력 추적 제도가 도입되고 시행되게 됩니다. 누구보다도 먼저 시행되게 됩니다. 그래서 법을 개정해놨죠.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 국회는 뭐라고 했느냐. 미등록 시의 행정처분 기준을 갖다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뭐라고 만들었느냐.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49조 1항 단서조항에 따라서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첫 번째 시정명령을 내립니다. 시정명령 받으면 되겠죠? 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바로 2차 점검이 들어갑니다. 2차 위반이면 영업정지 7일입니다. 3차 위반이 되면 영업정지 15일입니다. 이것은 1년 단위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면 또 이렇게 갑니다. 그럼 나중에 영업장 폐지까지 가는 겁니다. 이래서 우리가 2차 위반, 3차 위반 기업을 하는 사람들이 영업정지 7일 받으면요. 그 회사에서 그 식품을 생산을 못하게 되면 그 손실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회사로 생각하죠. 많은 분들은 영업정지 7일이라고 하니까 그거 받으면 되지. 그러나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영업정지가 중요한 이야기다. 마찬가지입니다. 건강기능식품도 아까 제가 연차별로 쭉 얘기를 했습니다. 50억 이상, 10억 이상, 몇 제곱미터 이상은 의무직으로 대입되고 연차별로 이렇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안 되게 되면 바로 점검이 나가고 단속이 나가고 규제를 받게 되고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아, 등록 방법은 쉬웠거든요. 쉬웠는데 등록하는 게 그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러면 그것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 안 할 경우에는 이 행정처분 기준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요, 또 있습니다. 과태료를 또 부과합니다. 무슨 과태료냐? 예를 들어서 이력 추적 관리 등록 사항을 변경한 경우, 변경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유통기한을 변경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코드에 있는 뭐 변경했습니다. 그러면 법 제 101조 제3항 4호에 따라서 과태료를 내는 겁니다. 여러분, 과태료 30만 원입니다. 길가 다니면서 담배 공시하는 벌금 얼마입니까? 4만 원이죠. 요즘은 올랐는 건 모르겠는데. 가소가면 얼마입니까? 7만 원이죠. 신호위반은 얼마입니까? 10만 원이죠. 이거 30만 원 내면 되지. 그거 아닙니다. 우리가 그 경범죄 처벌에 위반한 거하고 이거하고는 개념이 틀립니다. 30만 원이 적다고 생각하면 내면 되겠지만 식품이라는 것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소비자가 구매를 안 합니다. 그러면 손실은 더 커요. 30만 원이 330만 원도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문제가 크게 되든다. 건강기능식품도 마찬가지 이렇게 법에서 명시를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범죄하고 식품사범하고는 차이가 난다. 그걸 말씀을 다시 드리고요. 30만 원에 대한 문제 가지고 애사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등록을 또 취소한 경우도 있습니다. 식품 이력 추적 관리 등록 취소의 기준도 잘 명시를 해놨습니다. 첫 번째, 식품 이력 추적 관리 정보를 특별한 사유 없이 식품 이력 추적 관리 시스템에 제공하지 않은 경우, 그러면 결국은 첫 번째 시정명령, 그 다음에 해당 품목 등록을 취소하게 되면 취소한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의무 적용이기 때문에 결국은 생산을 못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당 품목 안 하면 되지. 생산하지 마라. 결국은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유업체가 영유아식품을 생산하다가 등록이 되어 있다가 이걸 위반했습니다. 그러면은 해당 품목 등록 취소가 되면 그 품목은 그 유업체에서 생산 못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렇게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가 이력 추적이라는 개념은 그렇게 중요한 거고, 두 번째로는 등록을 하는 데는 아주 쉬운 거고, 정부 정책은 연차별로 가져가고 있다는 거고, 세 번째로는 안 했을 경우에 행정처분 기준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식품 이력 추적 제도에 대한 그 중요성과 그걸 좀 인식하고 같이 한번 이 나라의 식품 안전 강국을 갖다 만들기 위해서 같이 한번 노력해 봅시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는 우리 기본 방향을 좀 말씀드렸고, 다음 시간에는 식품 추적 관리를 위한 우리 정부와 그리고 우리 기업과 우리 소비자가 그동안 어떤 노력을 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